지난주 화요일 오전 73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복지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아파트 냄새가 났고 깨끗한 벽지가 눈부셨으며 무엇보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김영희 할머니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추웠고 여름이면 더웠으며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고 아프면 외로웠으며 무엇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지아파트라는 게 있다고, 노인들만 사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자신이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도움으로 신청했고 1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김영희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을 고생하며 혼자 살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지아파트를 아십니까? 들어는 봤지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장, 복지아파트가 뭔가요? 68세의 박정수 씨는 작년까지 복지아파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복지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건강했고 혼자서도 잘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박정수 씨보다 형편도 나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아파트는 박정수 씨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였고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었으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설명했습니다. 복지아파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거시설이라고, 일반 아파트처럼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어서 밥을 해먹기 힘들 때 이용할 수 있었고 물리치료실도 있어서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같은 또래 노인들이 함께 살아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혼자 살고 있었고 요리하기 귀찮을 때가 많았으며 가끔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친구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나이와 소득 그리고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자세한 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신청해볼까? 혹시 자격이 될까?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 나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70세의 최동수 씨는 68세 때 복지아파트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기본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최동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8세도 충분히 늙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지아파트는 대부분 만 65세 이상이 기본 조건이지만 지역과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말입니다. 일부 복지아파트는 만 60세부터 가능하고 어떤 곳은 만 70세 이상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 가구의 경우 나이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70세가 되자마자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나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말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지 말고 자신이 신청하려는 곳의 정확한 나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갈등의 시작. 나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67세의 이정희 씨는 나이는 됐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고, 아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가족도 부양하기 바쁘고 실제로 경제적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는데 서류상으로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양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자신을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 서류를 쓰면 주변에서 불효자로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하지만 이정희 씨는 설득했습니다. 이건 형식일 뿐이라고, 실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어머니가 복지아파트에 들어가면 서로에게 더 좋다고,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들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고 이정희 씨는 다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에는 통과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말합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방법은 있으니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장, 소득과 재산 기준. 65세의 한미란 씨는 소득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복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미란 씨는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아파트의 소득 기준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면 되는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연금만 받고 사는 경우 대부분 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인정됩니다. 물론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으면 어렵지만 일반적인 노인 가구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한미란 씨는 신청했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말합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이 됐다고,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높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장,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72세의 정수미 씨는 건강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혹시 너무 건강이 나빠서 입주가 안 되는 건 아닐까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66세의 송기철 씨는 너무 건강해서 걱정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복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모두 주민센터에 문의했고 담당자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지아파트는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도 없고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정수미 씨처럼 무릎이 불편해도 혼자 식사하고 씻고 옷 입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송기철 씨처럼 건강한 분들도 물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건강 상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가 심하거나 누워서 생활해야 하거나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복지아파트보다 요양시설이 더 적합합니다. 클라이맥스, 신청 방법과 절차. 69세의 윤석진 씨는 자격은 되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1년을 미뤘습니다. 복잡할 것 같았고 서류도 많을 것 같았으며 여러 번 방문해야 할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윤석진 씨는 집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 담당자에게 복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서류,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옆에서 도와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설명해줬고 빠진 게 있으면 알려줬습니다. 신청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기간이 있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며 순서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립니다. 윤석진 씨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좋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장,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비용입니다. 70세의 조영호 씨는 복지아파트가 무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비용을 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과 시설 그리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관리비와 식비 그리고 각종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조영호 씨 경우 월 20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는 방 사용료와 관리비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식사를 원하면 추가로 비용을 내면 됩니다. 조영호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합치면 그것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다고, 게다가 식사도 해결되고 난방도 되고 관리도 받으니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장, 실제 생활은 어떤가요? 김영희 할머니는 복지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층 식당에 내려갑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함께 먹습니다. 밥을 해먹기 귀찮은 날은 점심과 저녁도 식당을 이용합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운동을 합니다. 전문 치료사가 있어서 무릎 통증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다니는데 덕분에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투를 칩니다. 공용 거실이 있어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노래방 기계로 노래도 부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각 방에 비상벨이 있어서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관리인이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혼자 살 때는 매일 외로웠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7번째 장, 흔한 오해들. 많은 분들이 복지아파트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로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복지아파트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고 각자 자유롭게 생활하며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합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중산층 노인도 많이 입주합니다. 셋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로 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면 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해도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으면